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도 당 안팎 설전으로 수선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광훈 목사, 근데 사실은 그 발생의 원인은 처음에는 이제 김재원 최고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와버렸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아이고 홍준표 시장 왜 건드렸느냐. 뭐 이런 식으로들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상임 고문을 해촉했느냐? 그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해촉을요 많은 분들이 징계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니 징계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하게 홍준표 시장을 징계했냐 이런 식인데 이거 해촉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닌가요? 이거 징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뭐예요? 해촉은요. 지 상임 고문단의 구성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바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새 지도부가 당연히 되면 그러면 모든 당내의 모든 각종 직능위원회라든가 고문단 이런 걸 들여다보고 그걸 원칙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 고문단의 위촉 취지는 정계를 이미 다 떠나신 그런 원로들을 모셔다가 좀 당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데 홍준표 시장이 유일하게 지자체장으로서 여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바로 잡자라는 취지에서 해촉했는데 이걸 당의 징계처럼 자꾸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점을 좀 저는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MBC 백분 토론에서 비판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해촉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언론이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발언들 때문에 해촉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새 당 지도부가 지금 구성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매주 새 당 지도부를 꾸리는 그런 임명 절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을 때부터 이제부터 모든 각종 위원회나 상임 고문단을 들여다보고 바로 잡자 해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이게 생겼지. 홍준표 대표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끊자. 뭐 이런 징계성 차원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비 일학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 시점에 각근을 맨 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 글쎄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죠. 그런가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징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새 윤리에서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첫째로 김기현 대표가 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느냐. 홍준표 시장님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 대표에게는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건 다 했습니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을 보고 원행을 주의하라고 주의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자숙기간을 정해서 화답했고요. 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징계 권한은 윤리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장만 임명됐고 위원도 구성 안 됐어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징계할지 말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말이 준비 안 됐는데 왜 마차가 떠나지 않는가고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준비해야 마차 앞에 가져다 놓고 마차를 끌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윤리위의 결정은 또 윤리가 자율성을 갖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정광훈 목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오늘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닌 맘중에 홍두깨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우선 저희 당이 마치 정광훈 목사가 그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프레임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광훈 목사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끊으라라고 자꾸 말씀하면 관계가 있어야
끊을 것도 끊겠는데 끊을 게 없는데 자꾸 끊겠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뭐 결별 선언을 한다는데 아니 뭘 결별할 게 있어서 갑자기 결별 선언을 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건지 저는 이렇게 자꾸 우리 당과 정광훈 목사와 그 어떤 연출이 있는 것처럼 예. 마치 저희 당이 정광훈 목사한테 지금까지 기대해 선 것처럼 예. 이렇게 말씀하거나 이거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건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한테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정광훈 목사의 언행이 굉장히 좀 극우적이고 네. 극단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런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죠. 예. 5.18과 관련해서도 그럼 그렇고. 본인이 뭐 다 그 잘못했다고 유감도 표시하고 근데 그렇게 그런 한 것들이 거지. 이제 생각이 비슷하지 않은 비슷하니까 거기에 갔겠지. 또는 뭐 김기현 대표도 무슨 5개 집회를 할 때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정광훈 목사를 칭찬을 했잖아요. 그건 다 지난 시기에 있었고 최근 예. 당 지도부 구성 이후에 예. 마치 새로 당 지도부가 예. 정광훈 목사와 그 어떤 연이 있는 것처럼 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끊으라고 하니 안타까운 겁니다. 아무런 연과 끈도 없는데 뭘 그러면 끊는다는 거죠. 아니 김기현 대표는 이사야 같은 목사 선지자라고 칭찬을 했고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또 그런 이야기를 그 정광훈 목사 유튜브에서 했고 그러면은 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김기현 대표가 한 이야기는 썩 이전에 그 한 이야기였고 최근 과거 상황에 이야기다. 과거 이야기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거기 가서 한 발언은 본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이미 사과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본인의 그 누구와의 과거 행적을 모두 털어서 예. 지금 현 상황과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언론이 평가하는 거는 그때마다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네. 그렇고요. 최근에 나온 그러면 일본 외교청서 네. 그 보도자료에 논평 이렇게 쓰셨었잖아요. 네. 그게 일본 외교청서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다. 화답 징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되셨어요? 우선 이 일본 외교청서 예. 이건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걸 전반적으로 공식화한 문건입니다. 예. 그러면 그 문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우리 자체도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객관화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교청서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변한 것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갈라봐야 되거든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변하지 않은 것라는 예. 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거에 하면 예.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그렇죠. 또 과거 역사 이 사제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번 청서에서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영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공사를 처치에다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면 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지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일본 외교청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변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 제가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주목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죠. 예.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앞으로 끌고 나가자 내질렀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갔다 온 이후에 외교청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화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일본의 공식 외교청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요구한 사항에 아무런 화답도 없었다. 예. 그러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답을 했다? 화답을 했죠. 걸요? 어떤 측면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데서 일본이 명백히 밝혔습니다. 일본에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서 앞으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일본이 거기다 명시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난 6년 동안에 없던 거예요. 우리가 그럼 감읍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읍해야 됩니까? 거기 감읍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왜냐하면 네.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강제동원 해법안을 무리하게 예.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가 변해서 일본한테 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웃이라고 수사적으로 그 정도 말한 것에 우리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하고.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거는 예. 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이 앞으로 계속 다투고 항의하고 싸워야 할 부분과 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예. 걸 봐야 되는데 이번 외교 청소는 지난 6년간 나왔던 외교 청소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예. 변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뭐이 변했느냐? 예.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태도. 태도가 우선 첫 번째로 변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가서 한일 삼각관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일본에 던졌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고 이번 외교 청소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한일 삼각관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자기들도 대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봄철 동안